마켓무버입니다. CJ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CJ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CJ 주주 분포 구성을 먼저 보시면 이재현 CJ 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47.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 국민연금이 12%, 자사주 7%, 기타가 32.5%가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2023년에서 25년까지의 사업 연도에 대해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70% 이상의 배당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주당 배당금을 3천 원으로 상향하면서 전년 대비 2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고 지배구조 개선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CJ그룹 역시나 배당 확대, 고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득압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 측면에서는 CJ 올리브영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CJ 올리브영의 실적이 매출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 성장한 모습이었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도 2,30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28.4%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H&B 스토어, 헬스앤뷰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화장품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가성비가 좋고 또 새로운 브랜드, 신선한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과 H&B 스토어를 중심으로 화장품의 소비의 트렌드가 재편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H&B 스토어 시장 내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독주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올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직영점이 17개나 증가했는데 플래그십 매장 운영을 확대하면서 방한 관광객의 유입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CJ 올리브영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서울 명동과 홍대 등 지역의 60여 개 점의 외국인 매출이 급증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우상향 추세가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올리브영을 필두로 한 K뷰티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 그리고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한 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시장이 오늘도 안 좋습니다. 2,500선 아래로 깨졌고 그래도 좀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아마 저희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이 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빼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이슈를 보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랠리에서 한국 증시만 소외됐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언젠가는 올라갈 테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내리는 장에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또 업종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대표님. 네, 저는 인공지능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AI 쪽,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 모두 다. 모두 다. 그래도 AI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새롭게 엮인 농기계 쪽과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쪽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역시 지금 한국장은 테마 봐야 된다. 농기계 쪽, 통신 쪽 봐야 된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 AI 네네. 쪽을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을 제외한다면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제외하게 된다면 그렇게 지수가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그렇게까지 오르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AI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급증했고 그런 이제
이제 엄청난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엄청난 좀 성장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뭐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을 좀 보여주는 거지 이 부분들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한 뭐 지금 이제 금투세도 지금 현재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상법도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화되면서 좀 더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외국인들의 관심을 가진 쪽은 인공지능 쪽이라 보고 있고 그 부분은 하드웨어가 되었든 소프트웨어였든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인공지능 GPT만 하더라도 지금 국내에서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벌써.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음성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회사들이 비상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400여 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웃긴 건 지금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AI 칩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많이 좀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H100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는 개수가 1,000개가 조금 넘는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기업은 1,400개인데 지금 H100 같은 경우에 그만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지금 이제 H100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H100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오히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H100 3 5세대까지 나오고 내년에 뭐 6세대까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세대 정도 되는 AI 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약간의 프리미엄을 줘야지 간신히 좀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불평 불만의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런 이제 공급에 있어서의 좀 불균형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인공지능이 있죠. 이게 이제 B2B 시장에 지금 현재 먼저 내놨고 반응도 좋았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는 주가가 3%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원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00명을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명이 넘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자면 뭐 엄청나게 많은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출의 4분의 1까지 그러니까 25%까지 지금 현재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바라보자면 네이버가 앞으로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넘버원을 달릴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외국인들 러브콜이 오늘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3% 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조정을 보여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와 네이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왜냐하면 AI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말씀처럼 챗 GPT, 뭐 오픈 AI 쪽의 유저들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랑 연결된 것은
어느 쪽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 칩 없어서 못 팝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언젠가는 반영이 될 테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뭐 내노라는 소프트웨어 쪽 인재들은 네이버에 많이 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1등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인재들이 전부 다 테슬라에 몰리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서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쪽 그 가운데서도 퍼스트 플레이어를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 우크라이나 재건 쪽 여전히 기회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계속 좀 이슈화가 될 걸로 맞습니다.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제 농기계를 뽑은 게 이제 새롭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합류를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실적은 전년 대비 조금 부진한 것뿐이지 흑자 기조는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동도요? 그렇죠. 대동도 지금 매출 1조 원대를 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히 이제 이 TYM보다 대동이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미 쪽에 이미 일찌감치 진출을 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 대동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TYM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대동이 더 대동.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이번 이슈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의원단이 이 국내 대형 농기계 기업인 TYM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이번에 전했습니다. 이 드미트로 프리프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과 타라스 페둔키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또 경제 담당 서기관 등이 방문을 하였는데요. 이번 방문 이유가 바로 이제 TYM이 지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4억 원 상당의 이 트랙터와 작업기를 매년 기부를 하였기 때문에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지금 계속 트럼프 당선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전쟁,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당선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련된 언급이 당선인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 재건 테마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이제 또 한 번 토론을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이제 의제로 또 언급이 토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부각받은 이 농기계 섹터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다음에 통신 장비를 또 언급을 드린 것이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6G 패권 다툼을 시작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바닥에서 살짝 주가가 들고 일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반등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미국이 지난 2021년 의회에서 6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네트워크 법을 제정을 하고 이 6G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웨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5G 분야의 강대국 반열에 이제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 어드밴스드를 5.5G로 명명하고 10배 빠른 초당 10GB 데이터 전송 속도를 중국에서 실현을 해서 앞으로 6G의 핵심 기술까지 선점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떠한 패권 다툼이 발생이 되면서 장비주들의 어떤 긍정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한국 정부도 이제 주파수 위성망을 확보해서 6G 시대를 앞서서 열겠다는 방침이고 이미 이제 6G 기술의 R&D 쪽에 대략 한 향후 5년간 4천억 정도를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통신 장비 쪽도 한번 살짝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쪽도 이제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